아메이 비즈니스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아메이가 전체적인 뭐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메이가 완성이 되는데 코드가 세 개가 꼽혀 있잖아요. 한 개만 꼽혀 있는 분도 있고 두 개 꼽혀 있는 분도 있고 세 개 꼽혀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메이 시작은 어떤 의미고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정에서는 또 뭔가 어떤 부분이 좀 필요로 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이런 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겠죠.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작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 얘기 많이 하고 어떤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없더라도 아메이게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꿈, 바람 또 비슷한 의미이기도 했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 있었고요. 비전이 들어오면서 희망 이게 좀 컸었어요. 아 이거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막 직장 다니고 그리고 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바람이었는데 사업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게 뭔가 안 될 것 같은 약간의 뭔가 막막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아메이를 보면서 아메이라면 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제일 처음 봤어요. 그게 제가 시작하게 된 확실한 이유였죠.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너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약간 좀 요즘 STA를 많이 좀 하고 다니는 편이라서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저건 약간의 지금 뭔가 꽂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게 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는 말을 아메이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작을 잘하면 뒤에는 사실 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과정도 견뎌내고 결과까지도 탄력이 붙는데 시작을 한둥만둥 애매하게 해놓으면 이게 과정도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고 끝까지 가는 힘이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메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그 확실한 이유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그게 내 이유가 돼서 시작하는 분들 쉽지 않아요, 그거. 그건 정말 엄청난 게 가슴에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쉽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좀 찾아보면 저는 저게 운 좋게 크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했었고 결과까지 밀고 가게 됐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저에게는 약간 희망 같은 게 들어왔고 아 내가 고민했던 거 아메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너무 컸죠. 그러면 그게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뭐 그거하고 제가 감히 거기서 뭐 무슨 장난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었고 과정은 그냥 그 일관된 힘이 좀 필요하죠. 그 일관성인데 견뎌내는 힘, 견디는 힘이고 가장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긍정적인 태도. 그거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상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비즈니스예요. 다른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IT 사업할 때 과정이 지나가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라면 매출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매출을 또 오더를 받더라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진행할 만한 또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금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럴 나름의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지.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런 게 사실은 크게 필요 없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인 것에 빠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빠져갖고 모든 거를 다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비즈니스 하면 고래 거리도 아닌 거에 빠져갖고 감정적으로 섭섭하다는 둥, 뭐 이런 게 너무 사실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태도가 좀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좀 요약을 해봤고요.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라면 목표를 확실하게 갖는 결단. 이거 저도 저걸 갖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고 결정적으로 저는 아메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크게 봐서 그 탄력으로 과정에서 막 오는 그래서 여기는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파운드스 PT 정도 돼도 나는 훌륭한 결과야. 훌륭한 결과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뭔가 이제 목표 지점인데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됐으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보면 과정에서 에메랄드까지는 그렇게 확 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못 갔던 거는 결단을 못해서였죠. 비즈니스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경험이 크게 막 없어서도 아니고 마지막에 그거를 뭔가 결단 있는 목표를 세우는데 한 15년 걸렸었고 그거를 딱 세우는 순간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시작, 과정, 결과가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이 얘기 딱 들어와서 모든 일에 되게 좀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문구 같아요. 시작을 할 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용기가 필요로 한 거죠. 시작을 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할까? 또 뭐 주변에서 날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내가 이걸 하다가 괜히 안 되면 나중에 헛수고 하는 거 아닐까 해서부터 생각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면 그게 다 그냥 두려움이고 그걸 반대로 나는 겁쟁이는 아닌데 그 겁쟁이에요. 우겨도 아무 소용없고 그건 그냥 겁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그냥 변명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로 한 거고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아메이 비즈니스도 내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뭔가 내 맘 같지 않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필요도 있어요.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중간에 사라지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걸 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자금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면 그냥 뭐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접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냥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남아내면 일단 그게 최종의 사실은 결과를 내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결과를 잘 냈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용기가 필요로 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모양은 좀 다르고 크기가 좀 다를 뿐 다 결과를 가지게 되더라. 그게 아메이 사업의 A부터 Z까지 가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제 저기서 아이가 첫 걸음을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게 엄청 감동의 순간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딱 이렇게 첫 걸음을 걷는 거. 여기서 이제 엄마가 뭐 저기 애 돌 준비를 하는데 애가 그날 걷는데요. 봐봐요. 그런데 잊혀져가더라 눈앞았는데 너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이렇게 익숙해지더라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게 뭔가 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기억나시겠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반대로 내가 저렇게 걸었던 기억은 나요? 나도 걸었잖아요. 우리가 다 걸어서 뭔가 성장을 했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걸었던 기억은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걸었던 기억은 없죠. 근데 이걸 옆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가 걷는 이유가 있대요.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생길 때 걷는데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엄마를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엄마가 지금 뭘 하는데 안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어떤 그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집고 엄마한테 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향해 용기를 낸다고 그러죠. 용기. 넘어질까봐 두렵고 이런 뭔가가 있겠죠. 작지만
안에서도 뭔가 이게 뇌가 작동을 할 거니까 뭔가 있는데 그거를 두려움을 걷어내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게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런 거죠. 그래서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그 안 하던 것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 되니까 걷고 이러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연구를 했는데 뭐 저렇게 굳이 갖다 붙인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나는 공감이 돼서 한번 같이 다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걸음은 근육보다 마음이 먼저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안 걷는 거는 그런 걷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지. 늦게 걷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근육이 안 생겨서 뭐 여기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는 거래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확실하냐, 그게 진짜 진심이냐, 우리가 진짜 마음이냐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때 비로소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도 똑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와야 첫 번째 용기가 생기고 두 번째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못한다고 두렵다고 보통 얘기하죠. 마음이 없어서라고 보고. 아메이가 뭐 능력이 필요한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 있냐 이런 거고. 세 번째 보면 시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렷하게 보이는 가까운 물건이나 익숙한 곳에 쫓아간대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경우도 많대요. 아빠가 퇴근하면 애가 있다가 갑자기 아빠를 너무 좋아하면 갑자기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빠를 막 이렇게 아빠한테 가기 시작해서 가고 싶어서 그런 거. 그 간절한 바라는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바라는 바가 뚜렷하고 명확해야지 그걸 향해서 안 하던 일도 하면서 다가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몸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걷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눈에 띄는 물건이 이런 게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첫걸음을 떼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공감 능력이 시작됐다는 신호래요. 처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는 뭔가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특히 이제 뭐 사람을 생각하는 감정이 시작이 되면서 엄마가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경 쓰고 뭘 하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경을 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 공감 능력이 생겨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그 우연처럼 보여도 얘는 수없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 모습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하기도 하고 엄마가 못 보는 데서 끊임없이 뭐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기에서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거기에서 근육이 붙고 뭐 이렇게 해서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알게 모르게 그거를 해내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첫걸음도 해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해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딱 들어오면 그게 막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걸 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공감 능력도 생겨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삿포로가 이제 위드 패밀리로 새로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또 뭐 여행지가 하나 발표가 됐나가 아니라 저기를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여기 정도 될 거예요. 가까운 물건이나 익숙한 물체. 저게 정말 막 눈에 딱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거를 향한 행동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되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멀리는 이제 런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이게 막 선명하게 들어와야 되고 저걸 위해서 내가 뭔가 그 마음이 동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향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첫 번째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 뭔가 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마음이 작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변하지도 않고 그냥 요 상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이러면 그냥 살아도 돼요. 오늘 잘 살았잖아요. 뭐 고민은 있었지만 그냥 오늘 밥 세끼 잘 먹고 그냥 저녁 때까지 이렇게 잘 살았어. 내일도 그런 똑같은 날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 그럼 세상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라. 그래서 현실 점검이라는 말도 쓰고, 그럼 세상이 변해가니까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방향과 잘못 방향을 잡으면 망하는 거니까, 엄청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선택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선택이 어떤 뭐 그냥 지나가는 그 인생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선택들은 그 인생 자체를 놓고 좌우할 만한 선택들도 우리가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제가 선택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저는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갖고 인생이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를 갔어야 돼. 무조건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과를 갔고 망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다음부터 뭘 이렇게 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정확한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현실 점검이라는 게 필요로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뭔가 나름의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가서 엄청 후회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면 뭐 또 되돌릴 수 있는 선택도 있는데, 웬만해 갖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방향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 세 권의 책이었어요. 엘빈 토플러가 저의 인생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뭐 제가 책을 막 좋아해갖고 뭐 독서를 많이 해갖고 책을 읽으세요 이런 얘기 아니고, 저도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하고 책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읽게 됐어. 요 두 번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이게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공대를 갔지만 너무 그쪽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경제학 원론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갔는데 레포트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하고 뭐 요약을 해서 내래. 그래서 그냥 숙제니까 읽었죠. 나중에 진짜 이거는 그냥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교수님이 제 레포트를 보여주면서 공대생인데 이렇게 레포트를 잘 쓴 걸 처음 봤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A 플러스를 맞았죠. 꽤 잘 요약을 했나 봐요. 기억에는 없는데, 그때 제가 약간 이걸 읽으면서 저거였죠. 탈산업화. 그러니까 나는 공대를 갔으니까 제가 전공한 그걸 그대로 진로를 삼으면 제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품질 관리나 공정 관리나 뭐 생산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산업화래. 앞으로 그거는 저무는 거라는 거죠. 지식정보 사회가 오고 IT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데, 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건 또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책을 너무 그거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죠. 근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 책이 같이 있더라고요. 미래쇼크가. 저 책은 언제 나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거보다 한 10년 전쯤에 나온 거예요. 1970년에. 내가 태어나갖고 뭐 얼마 안 있을 때 나온 책이에요. 그때 이 10년 후를 내다보고 쓴 거예요. 빠른 변화의 속도. 그래서 왜 쇼크냐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해서 웬만한 사람 적응 못 할 거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이 오니까 쇼크, 이거죠. 충격이 올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쇼크가 오냐 그러면 이걸 쓴 거예요. 여기서 이 책을 쓰고 저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 재택근무, 주 4일 근무 이런 얘기가, 재택근무 이런 얘기. 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80년대.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뭐지?
그 고민을 막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니까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권력이동이. 90년에 나왔어요. 새로운 힘의 패러다임. 그래서 어떤 파워 시프트가 되는데 그 파워라는 게 과거에는 무력이죠. 뭐 군사력 이런 거. 무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돈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정보를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물론 정보를 가지면 돈도 따라오고 무력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뭐가 우선순위야? 그러면 정보가 우선순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취업을 IT 쪽으로 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로 선택해서 그래도 나름 그게 뭔가 선택의 기준이 됐던 거죠. 잘했는지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체질에는 잘 안 맞았어요. IT가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고민을 좀 해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 강해져야 된다가 아니고 빨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빨라져야 된다. 지구촌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될 거고 빠른 자가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안에 엄청난 내용은 담겨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나는 무슨 결정을 할 때 빨리 해야 되겠다. 뭐하고 그거 갖고 뭐 재고 따지고 앉아갖고 이게 되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하면 저도 아멘을 그렇게 했었다니까. 초반에 확 덤벼갖고 뭐 고민도 안 했어요. 딱 알아보고 나쁜 거 아니네. 시작하면 빨리 뭐 이런 마음 갖고 한 거죠. 저는 IT 쪽에 있었으니까 빌 게이츠가 우상이었죠.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도 결국은 뭐 쭉 보면 앞으로 엄청 빨리 변하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자기 삶이나 자기 사업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사람이 짝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도야. 빨리 해야 돼. 뭘 하면 그냥 서둘러서 해라 이거죠. 저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는 확실하게 생겼었어요. 빨리 살자. 지구력보다는 순발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는. 그래서 뭘 할 때 결정을 저는 빨리 내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하고 해봤는데 아니 말고 뭐 이러는 것은 약간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최면을 건 거죠. 제가 호된 선택의 오류로 이제 힘들어져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이 책이 또 나왔죠. 2006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건데 부는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경계가 무너진다. 여기서 처음으로 프로슈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딱 있었는데 경계가 다 무너져. 지금 이런 시대를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저런 걸 보면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에 이제 속하는 거죠. 틀린 얘기도 있겠죠. 저분이 뭐 100% 다 맞춘 건 아닐 거니까.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나 맥락은 맞았고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이제 선택을 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지식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그럼 지식 정보가 권력이 되는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정보를 안 모으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게 다라고 하고 무용 지식 갖고 옛날에나 통했던 지식을 갖고 그거 갖고 계속 지금도 내가 좀 아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 이 시대에 맞겠냐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년 전에 아는 것도 무용 지식이 된 것도 많아요. 이미 쓸모없는 지식이 됐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이미 세상에 그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정보야. 끝났어. 근데 그거 유효기간이 다 지난 지식을 내가 그 좀 안다고 그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괜히 뭐 아는 척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어떠냐 그러면 저는 저 사진이 꼭 우리 그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북극곰이죠. 제가 근데 이게 쇠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막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환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애처롭잖아요. 북극곰은 곰으로만 놓고 보면 힘이 엄청 세고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찢는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힘이 좋은데 이렇게 거대한 그 어떤 힘이 갔을 때는 너무 초라하죠. 저렇게 막는다고 세빙선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걸 멈추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고. 자기가 사는 자기 영역에 저게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선다고 하는데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게 세상의 변화에 맞서는 개인의 나약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제일 우리가 많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AI잖아요. 그래서 AI에 의해서 다 이제 짐 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다 잃고 자기가 있던 자리를 내주고 북극곰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이제 깨고 들어오는 쇠빙선에게 내주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 AI한테 내가 경쟁하고 이길 자신 있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뭐 특출한 능력을 가진 아주 여유 있게 보면 한 5% 정도는 AI가 하고 붙어서 경쟁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는 무조건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뭔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그러죠, 인간이. 이미 지배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AI한테 미리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AI한테 막 욕하고 함부로 뭐 물어볼 때 건방지게 물어보지 말고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거 다 기록이 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AI가 지배했을 때 이놈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얘가 막 우리 AI한테 함부로 대했네.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이미 그렇게 그걸 야 우리가 이제 AI가 너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일자리도 뺐고 굳이 AI 없이도 살았었는데 그러면 AI를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모르는데 합의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선을 넘었다니까 이미. 그래서 이미 어느 곳에서는 자기들끼리 뭐 한다며요. 그 인간들이 못 듣는 어떤 그 언어로 그걸 이미 뭔가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 뭘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어제 그 뭐 무슨 아틀라스 그 로봇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데 290시간 동안 안 쉬고 계속 하더라는 거지. 290시간 동안 그냥. 그 290시간 지나니까 배터리가 됐는지 이제 배터리 또 갈아주니까 또 290시간 동안 하고 사람은 24시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렇게 그 웬만한 사람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일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생산성을 못 넘었고 뭐 개인이 뭘 해갖고 뭐 내가 AI보다 그래도 경쟁력을 키워야지. 뭐 제가 볼 땐 택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냥 주는 대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생산은 걔들이 훨씬 잘해 부가가치는 올리는데 걔들은 월급을 달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올린 부가가치를 그래서 뭐 요즘 뭐 약간 시끄러웠잖아요. 뭐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시작이지 그거 분명히 나와요. 그게 공산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곧 받아들여야 될 세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곱게 해서 뭐 AI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막 구박하는 거죠. 사람을 꺼지라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뭘 다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자리에 대한 거는 이거 뭐 좀 된 자료긴 한데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요. 여기 보면 회사는 언젠간 떠나야 할 곳.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분이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 퇴직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 퇴직할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어디 모이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보하고 끝냈대요. 보통 금요일 날 이걸 한대요. 주말에 정리하려고. 뭐 그것도 날짜를 그렇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30년 동안 아둥바둥 올라가는데 딱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3초밖에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악수하고 딱 헤어지는데 3초 걸렸대요. 그런 걸 다 떠나갖고 요거예요, 요거. 퇴직자의 시급은 어딜 가도 그냥 10,000원이다. 대기업 임원이고 뭐고 다 떠나가고 어쨌든 똑같은 자격으로 그냥 시급 10,000원인 거예요. 최저 시급으로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AI한테 밀리기 전에 밀려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밀려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도 10,000원. 일자리가 소멸이 되는 거는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 빨간 그래프는 S&P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S&P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경제가 뭔가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건데 저기 따라가던 하얀색 그래프는 일자리 그래프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계속 성장을 하면 일자리도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기서 딱 끊어지면서 아래로 일자리가 뚝 떨어지던 저기가 어디냐라면 저기 챗 GPT라고 보일 거예요. 저게 AI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일자리가 더 이상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필요 없다. 그러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라면 그거는 시니어들한테는 유리하고 주니어들한테는 지금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는 시니어들 일자리고 요거는 주니어들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더 없는 거죠.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냥 기본적인 단순한 일은 요즘 그 뭐 회계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신입 회계사나 신입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잔심부름 비슷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서류 정리하고 뭐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도 배우고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걸 AI들이 더 잘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근데 약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AI하고 붙으면 그게 잘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갖고 뭐 세상이 어떠나 저떠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방향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것들. 뭐 그래서 투자를 그럼 좀 해야 되냐? 그래서 투자 잘하면 요즘 이제 투자 뭐 주식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뭐 이슈가 되니까 주식 덕분에 제네시스, 지바겐, 우르스 뭔데요? 그래서 성공했나? 그런데 아니고 주식으로 다 날리고 대리기사 하는 거예요. 대리기사 하니까 뭐 우르스도 모르고 지바겐도 모르고 한대요. 주식으로 이게 수입을 내기가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좀 약간 과한. 근데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넌 누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가 하고 좀 읽어보니까 주식으로 다 날리고 대리 기사 하면서 이제 알바 뛴다 뭐 이러는 거죠. 투자도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일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더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업가라고 우리가 계속 스스로 막 우기죠. 우기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우기고 싶어요.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하고 뭔가 협업을 하는 거.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AI 뭐 이런 학자나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협업을 하고 걔를 잘 어떻게 보면 팀워크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요즘은 옛날 프로그램 짜는 코딩 같은 것도 저도 코딩 랭귀지를 몇 개 배우다가 말았는데 요즘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고 그냥 말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갖고 프로그램 짜줘 이러면 짜줘요. 옛날에는 그걸 걔들이 하는 기계어라고 얘기하죠.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고 그걸 갖고 또 뭔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인원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줘 이러면 짜줘요. 걔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로 했잖아요. AI가 짜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아메이도 하나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만남.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우리가 막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모으고 뭐 그 AI한테 상대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이거지. 그렇게 해갖고 저쪽에서 데이터를 다 분석해 놓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진정성 있는 공간과 동기부여, 지속적인 코칭을 통해 갖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이터치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멋있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거예요. 거기에 비전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AI가 분석하는 동안 사업가들은 관계의 시간을 확보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비즈니스다 이거죠.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AI들이 못할까? 뭐 AI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짓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가장 비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그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STA 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실 점검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매력 있는 좀 미래가 되죠. 미래를 좀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 거야. 저는 예전 젊었을 때보다 지금 아메이 사업하고 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너무 젊었을 때는 매력 이런 게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아메이 사업하고 나서 주변에서
뭐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별로 저를 안 좋아하던 친구들도 저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아메이하고 이렇게 뭔가 좀 매력이 생겼나 그랬더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돈도 매력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 사업이라고 하죠. 아메이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꽉 채워졌을 때 그걸 육각형이라고 보면 아메이는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죠. 몸도 건강하고 마인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자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이 되면서 매력이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고 공존의 실천 같은 것도 좋고 환경 보호 뭐 이런 걸 떠나갖고 요즘은 진짜 좀 저런 것들이 더 많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그죠?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너무 팽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필요 없고 나만 내 것만 챙기면 되고 나만 한몫 잡으면 되고 나만 이때 내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공존의 실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격이 그런 선택이 오면 모르겠어요. 그런 선택권이 나한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선택이 와도 다른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는 선택을 하면서 내가 챙기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니까 매력 있는 미래가 시간이 내 편인 삶을 나한테 준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되게 자부심 있게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그냥 자기만 최종적으로 이기는 한 명한테 다 주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다 죽어야지 한 명이 남아갖고 그거를 다 받는 건데 뭐 456억인가 뭐 그랬죠.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제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가 뭐 나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가 뭐 죽는 건 아니더라도 뭘 뺏기고 자격을 잃고 뭐 그것 때문에 뭔가를 놓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제가 그만큼 잘 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아메이가 그게 완성이 되는 일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비전이 있는 일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된다. 단지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해야 된다.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되고 강자와 약자가 아니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이 되고 그럼 누구한테 많이 가냐? 빨리 시작하는 사람한테 많이 간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은 직장일 바쁘니까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요즘 너무 힘드니까 그거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죠. 저는 저 말을 참 좋아해요. 도전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젊은 세대들이 요즘 기회가 없다고 좀 사실은 힘들어 하잖아요. 불만도 많고. 근데 도전을 해봤냐는 거죠. 뭔가에. 무슨 일이든. 도전 잘 안 하죠. 그냥 뭔가 주어지기만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봐요. 스스로에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데 누가 나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나도 나에게 안 주는 기회를 세상이 줘요? 회사가 나한테 줄까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줄 뭔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도전하고 딱 외쳐야지. 내가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그 희망을 받고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도전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냥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면 제 첫 느낌은 뭐냐면 아메이 하면서 약간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외롭다 이런 거. 주변에서 막 각각 있는 사람들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자기들끼리 나를 따돌리고 뭐 이런 경우 저도 실제로 초창기에는 당해봤어요.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제 근처에 가깝게 오고 싶어서 경쟁을 해요. 지금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다 저를 더 멀리 하려고 경쟁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외로움은 완전 자연스러운 거죠. 성공의 첫 번째 느낌이에요. 성공의 첫 번째 느낌. 제가 이거를 책에서 딱 읽는 순간, 저도 이제 사람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가 그런 약간의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너무, 막 약간 서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듣고, 아, 내가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띄웠구나. 그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다수는 마음은 편한데 수익도 성공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소수가 되라.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투자든 비즈니스든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 택할래? 돈 벌고 성공하는 거 택할래?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잠깐 마음이 안 편하더라도 내가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나는 성공 쪽을 택할래. 그리고 성공을 하면 나중에 외로움도 없어져. 뭐 이런 걸 이제. 외로움에 대한 정의는 많죠. 외로움은 혼자라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홀로 서지 못해서 느껴지는 감정일 때가 훨씬 많대요. 혼자라고 다 외롭지 않아요. 혼자인데도 안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홀로서기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홀로서기 딱 해.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감정을 안 느껴. 근데 혼자라고 너무 외롭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홀로서지 못해서라는 거죠. 홀로서는 기본 첫 번째 조건은 돈이겠죠. 그런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왜 힘들고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길을 가냐? 내 주변에서 아메이가 그런 길이었어요. 뭐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엄청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편한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편한 길이 위험한 길. 편한 길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는 편한 길인 것 같지만 제일 위험한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비즈니스 초창기에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요약해놨던 정말 한 20년 된 제 다이어리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20년 동안 이 내용은 그냥 여기서 뭐 지금 들어도 이상한 말이나 뭐 안 어울리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20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말이에요. 내가 뭘 할 때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왜? 평범한 거 멀어지는 일이니까. 평범하고 멀어지려면 그가 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소수는 역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결심했던 건 뭐냐라면 아메이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성격에 어떤 특별한 그거를 좀 아니까 아무리 그게 옳은 거고 뭐 비전 있는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 있는 일이라도 나에게 정말 그 빨간 단추 같은 거 뭘 잘못 건드리면 필요 없고 안 해. 딱 이렇게 할 걸 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건들 만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함부로 알리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포기를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죠.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가는데 뭐 되돌아서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게 제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또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강의나 책들 읽어보면 뭐 엄청 그게 동의가 되고 공감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결국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겠다. 이거죠. 중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내가 내 흔적이나 이런 거를 발자국을 남기듯이 가는 거고. 그래서 아메이를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조금 가볍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좀 함부로 나도 모르게 대하고 영상 하나 볼 건데요. 퓰리처상을 받은 영상이래요.
45억짜리 바이올린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45분 동안 연주했다는 것도 들어오고 지하철역에서 저렇게 이제 그냥 저 유명한 연주자가 저 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기도 했겠지. 그런데 너무 그냥 뭐 거리의 악사 정도 생각을 했겠죠. 수십만 원에 되는 티켓팅을 끊고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연주자의 아주 비싼 악기로 연주하는 진짜 아름다운 소리였는데 저기서는 그렇게 안 들렸겠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보면 너무 저렇게 뭔가 툭 와닿는 듯이 그냥 지하철 타러 가는데 옆에서 누가 연주하는 듯한 느낌처럼 그냥 툭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저런 연주회라는 그걸 딱 해갖고 거기 자리가 그거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와야 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그렇게 가서 들었으면 저렇게 지나가면서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가 우리한테 올 때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심사를 막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돈을 10억 정도는 그래도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죠.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알면 그 소중함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한 분을 초대했는데 비가 와서 안 온대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비가 와서 안 오는 일로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비전은 자기는 봤대요.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고 할 거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비가 와도 비가 오면 안 가고 그런 일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무슨 사소한 알바를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비 온다고 알바 안 가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그런 정도의 취급도 안 해주면서 이걸 통해서 뭘 얻겠다. 이거는 뭐 저는 도저히 이게 이 연결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성악이든 물건이든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쉽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안 해. 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이게 그런 진짜 포장이 잘 안 돼서 그럴듯하게 잘 꾸며져서 안 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기회란 걸 알면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그냥 대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되게 김연아 선수는 항상 시합 딱 해갖고 아이스링크에 딱 들어가면 쓱 가면서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하고 기도를 해요. 좀 무슨 기도를 할까? 진짜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진짜 뭐 잘해서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대요.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딱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연습한 대로 할 거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는 운동선수들은 저기까지 가는 물론 뭐 성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갖고 부상이 많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가 안 좋고 그러면 대회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대요. 연습을 정말 너무 많이 했는데도 대회 몇 주 전에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 자리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 수 있는 기회 자체.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도 그러니까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한테 계속 그게 유지시켜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그 기회가 커도 자격이 안 되면 그만두라 그러잖아요. 2년 동안 했는데 3%밖에 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감사함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과정 속에서 딱 처음 썼던 말 긍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으로 중무장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반복되면 이거 진짜 태도가 되는 건데 계속 좋은 생각을 넣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패를 넣는데 성공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계속 넣으면 거기에 맞은 성공이 나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자.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그러면 시간을 가장 적게 들이고 결과를 가장 많이 내는 게 우리 효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산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미 가장 비즈니스 플랜 자체가 너무 극대화된 효율적인 사업이야.
40년 동안 40시간씩 매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2년에서 5년이면 부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야. 거기서 더 이상 효율은 없다. 거기서 더 이상 뭐 시간을 내가 능률적으로 쓰고 이러는 건 없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건 뭘까? 빨리 결과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빨리 하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좋은 이게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빨리 결과를 내자.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약간 올인 정신 비슷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끊고 제가 좋아하던 취미 뭐 노는 거 다 끊고 뭐 경조사 다 끊고 그냥 아메이만 했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때는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살짝 하게 됐는데 깊게는 안 했어요. 시작을 너무 저는 좀 대찬 마음으로 해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자고 생각을 해서 가장 빨리 성공하자 뭐 이거였죠. 성공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에메랄드가 제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빨리 가는 거를 목표로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게 됐죠. 과정은 다 이래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아메이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주식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뭐 깊게 막 해갖고 뭐 무슨 사람들이 공포에 다 팔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런 구간 딱 오면 뭐 저기 전보다도 훨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때 뭐 15%까지 했는데 지금 9%도 안 되고 뭐 그러면 난 안 되나 봐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고민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은 약간 주저한대요. AI가 맨 처음에 사람하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대쪽같다는 거죠. 데이터에 의해서 결론 팍 주고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얘는 왜 거짓말을 잘할까? 고민 안 하고 생각도 안 해. 그럼 자기가 모아진 데이터 갖고 답을 탁 줘. 이게 뭐야? 여러분 툭 주는 거야. 주저함이 전혀 없어. 아주 그냥 단호하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왔을 때 이게 맞나 아니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검증도 하고 이러는 거. 그게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라서 AI가 거짓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살짝 좀 고쳐졌대요. 어쨌든 AI 기준으로 보면 저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이건 비전 없어. 이제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건데 아메리카 사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저럴 때도 내가 포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견뎌내고 데이터상으로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AI의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견뎌내고. 왜? 그걸 뭔가 이 감정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생산성, 효율성보다는 가치와 비전을 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지 요것만 데이터상에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 말도 너무 좋잖아요.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 꼭 뭔가 거기까지 가봐야지 그 목적지까지 가야지 결과가 나와야지만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저 말이 참 저에게는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나오는 것도 좋았고 그냥 그 희망이 낮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IT 막 그거 안 풀려갖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미팅 있으니까 저녁때 올 때는 미팅장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뭔가 여기 오면 희망이 솟고 그래 회사 일은 잘 안 풀리지만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갖고 내가 그래도 3년 후, 5년 후에는 내가 원하는 데 살 수 있어. 그거 자체도 일단 좋았고 여기서 배우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삶의 태도나 그런 뭐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이나 내 인생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그것도 좋았고 그런 것도 그냥 그게 나의 지금은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만을 저는 안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뭐 스폰서님이나 형제그룹 사장님들이 저를 볼 때 내가 불만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불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스스로는 뭐 일에 대해서 불만을 잘 안 하려고 되게 이제 스스로를 좀 다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불만이라는 거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뭐만 하면 불만이고, 뭐만 하면 불만이고, 뭐만 하면 못마땅하고, 그 완전 그 사람의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안 해도 잘 되는 날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이 저도 느껴졌고, 와, 나만 안 되나, 막 그렇게. 저는 파운더스 PT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보석핀이 안 돼서, 나는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 갖고 너무 막 이렇게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때 순간의 감정이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되는 방법을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기왕할 거면 우리가 그럼 되는 방법은 뭐냐? 시스템대로라는 거죠. 시스템대로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종합장치인데 거기에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100을 다 하고 어떤 거는 하기 싫고 막 이러는 게 시스템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거는 다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 근데 그 시스템을 대충 알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요즘 이제 에어컨 많이 켜는 시절이니까 전기세를 아끼려면 에어컨을 25도에 맞추라고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각도기로 딱 재갖고 25도에 탁 맞춰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25도는 맞죠? 저기 뭐야 도대체. 25도는 맞췄는데 저 25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스폰서나 이런 시스템에서 들으면 25도 대충 들으면 저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삐딱하게 25도에 맞춰서 저렇게 하면 전기세가 덜 들어가나?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지금 우리 살짝 웃었지만 아메이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저렇게 온도를 25도에 안 맞추고요. 저 각도를 25도에 맞추고 내가 25도에 맞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웃기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근데 그러고 왜 전기세가 계속 비싸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지. 그 25도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팍 해갖고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시스템에 완전 플러그인 하는 거, 완전. 꼽혔다 말았다 이러면요. 그게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게 아니고 완전 플러그인은 뭐냐라면 그냥 물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스폰서 정한 미팅 100%인데 최소한 주 2, 3회 정도를 미팅에 나와야 완전 플러그인이라고. 안 그러면 빠져요, 플러그가. 웬만해 갖고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안 하고 25도의 온도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과정의 태도는 지극한 정성인 거죠. 지극한 지성무식이라고 하는데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탱코화를 하면 책 계속 읽고 오디오 영상 계속 보고 강의 있으면 나와서 듣고 소비자들한테 계속 정보 주고, 그러니까 그 실력을 키우는 일은 아니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건데 저게 진짜 힘들어요. 지극한 정성이라는 게 쉼이 없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 그러니까 저거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그냥 모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결과를 내준다 이런 거니까 일관성 있는 반응은 그냥 저 타인은 누구냐라면 같이 사업하는 스폰서일 수도 있고 내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스폰서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파트너도 뭔가 신뢰를 못 가져요. 안정감을 못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후원 대상자나 아니면 소비자들도 이거를 저는 이제 주변에서 저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좀 일관성 있게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게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삶의 중심도 잡아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제 저 마음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꽃이 다 피었잖아요. 나는 아직 안 폈어. 그럼 나는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구도 그때 나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던 분도 벌써 SP가 됐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분은 PT가 됐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무대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안 돼.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나하고 같이 PT 동기였는데 저분은 에메랄드가 됐고 또 뭐 저보다 에메랄드 동기였는데 뭐 벌써 다이아몬드가 돼서 게스트로 오고 나는 뭐 에메랄드로 있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는 꽃이 아닌가? 그냥 코스모스이기 때문인 거죠. 아직 내가 필 때가 아니었다. 이건 너무 뭐 위안이 되는 말이잖아요. 피는 시기가 다 다를 뿐이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냥 이렇게 다 꽃이 피죠. 그러니까 가을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다이아몬드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가고자 했던 에메랄드까지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갔지만 그리고 나서 10년이 훨씬 넘게 다이아몬드가 못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나서 결국은 나도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내는 데는 목표가 꼭 필요로 한 거죠. 뭘 결과를 내는데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 많겠죠. 그런데 아까 도전이라는 거는 이게 나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고 목표는 그냥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만 주는데 기회만 줬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 기회 안에서 내가 계속 뭔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보면 목표가 탁 들어오는 순간에 성장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제가 왜 했냐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저는 그냥 파운더스 에메랄드 결과로 충분히 사실은 개인적인 만족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수줍은 고백을 좀 하자라면 다이아몬드는 되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이아몬드가 되면 해야 될 게 많아. 강의도 많이 해야 되고 앞에 나와서 스피치도 해야 되고 그건 너무 싫은 거고 그러면 5그룹 꽉 채워서 독립한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만 하자. 그게 아주 소심한 저의 바람이었어요. 그럼 수입은 거의 억 단위가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묻혀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충분히 만족했고 그리고 뭐 여행 계속 갔고 뭐 수입도 그냥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그렇게 나왔고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저희 파트너들 모아서는 아메이가 비전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게 지금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너들한테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정작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있어. 시간은 되게 된 것 같고 보면 뭐 그 그룹도 좀 제법 큰 것 같은데 왜 우리 스폰서는 다이아몬드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파트너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메이가 얼마나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주변에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뭐 많이 얘기를 했고 소비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뭔가 이렇게 딱 보는 게 내 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을 해줄 만하지만 인정하고 싶었고 더 증명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끝까지 시비 걸고 있는 그 마지막 몇 안 남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죠. 그래서 뭐 복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이 저는 그냥 그때는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거죠. 주변에서 막 그렇게 떠들고 이러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근데 뭐 너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 일일이 상대 안 하고 그냥 썩은 과일은 알아서 그냥 떨어져요. 저걸 막 내가 막 가서 해치울 거야 뭐 이러고 가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그냥 그거 잊고 저 아래에서 그냥 마음 잡고 낚시하고 있으면 시체가 돼서 또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는 이 얘기 되게 좋았어요. 독수리는 그냥 조용히 높긴 한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뭐 유일한 새라고 들었는데 몇 안 되는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 떼래요. 얘가 때로는 덤빈대요, 독수리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원래. 독수리가 뭐 힘도 세고 완전 왕인데. 근데 그렇게 막 까마귀들이 때로 막 이렇게 덤비면 독수리가 상대를 안 하고요. 그냥 계속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가면 까마귀들이 막 전투력을 갖고 따라오다가 일정 높이가 되면 더 이상 못 따라온대요. 그냥 독수리가 싹 올라가면 거기서 까마귀들은 다 이제 지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일일이 반응하고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탁 된 걸 보여주는 그 자체가 뭐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런 주변에 몇 안 남았던 그 까마귀 같은 그 시끄러움, 깍깍거리는 소리다 내 주변에서 싹 없어졌죠. 싹 정리. 그러니까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로 한 거고.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까지 갈 때 뭐가 제일 필요로 할까? 뭐 결과를 만드는데 뭐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꼭 해야 된다라면 진짜 목표 그거 하나 딱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 1.0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돈이 해결이 안 됐고 계속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돈과 학습의 어떤 그 단계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저게 해결이 되면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좀 나오죠. 시간에 좀 자유가 있고 뭐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주변에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친구들도 많고 저는 뭐 약간 2.0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다고 스스로 그냥 제 비즈니스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해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아메의 가치는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늘 꿈꾸는 이제 해결사가 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영향력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메의 최종적인 결과로 이어지겠죠. 이게 이제 뭐 아메 1.0, 2.0, 3.0까지 가는 거고 보통 1.0에서 2.0 넘어올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2.0 넘어오면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가치가 완성이 되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바람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다이아몬드가 되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없어지고 그냥 주변에 내가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게 사는 게 멋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까지 쭉 한번 이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내년 여행을 위해서 아니면 A70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두려움 딱 내려놓고 생각 딱 접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게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러는 단계가 아니고 그 마음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게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이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끌고 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남겠죠. 그렇게 끌고 가는 좀 오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